와, 제가 직접 하는 광고 여러분 보셨죠? 자, 이런 가격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일요일까지 판매를 하는데요. 3천 세트 한정 판매인데, 야. 자, 2kg 정말로 맛있는 신비복숭아 2kg을 18,900원에 파는 곳은 대한민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500g짜리 2개 1kg 방울토마토도 택배비 포함해서 7,500원. 절대 대한민국 어디에서 살 수 없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구매하시면 25,800원인데요. 이런 가격 없다는 거 공동구매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 보시면 왼쪽에 태그가 붙어 있고요. 오른쪽 댓글창 제일 상단에도 이 제품 구매할 수 있을 테니까요. 방송 즐겁게 보시고 스픽스몰에서 여러분 혜택 가져가십시오. 저희들 팍팍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 시정연설을 이번에 할 때 어떻게 역대급 대통령 중에 저렇게 잘하는 분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아, 추경 예산을 제출하고 대통령이 시정연설 하시는 것도 되게 이례적이네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번에. 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대통령식의 어떤 그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굉장히 뭐랄까 좀 자유스럽게 저 국힘 쪽에서도 뭐 증액 같은 게 있으면 그러니까 감액을 하려고 애를 쓰시겠지만 뭐 증액하려고 얘기하면 최대한 듣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여유와 자신감. 또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국회의원 앞에 가서 내가 직접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안 오셨으면 기재부 장관이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총리나 기재부 장관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서도 대통령이 스스로 설명하고 스스로 지원을 요청하고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 이게 국민들한테 되게 신선하고 좋게 다가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국힘 쪽으로 퇴장하실 때도 예전 같으면 그렇게 폐악질을 부리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악수하고, 그다음에 특히 또 내란이나 이런 과정에서 캥기는 사람들 뭐라도 좀 한마디라도 하려고 또 옆으로 가서 악수 청하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시민들의 지지를 대통령이 받고 뭔가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자기들이 여기장 놔봤자 자기만 손해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본회의장을 중앙에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국힘 쪽으로 나가는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국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약간 쇼를 한다거나 가식이다 이런 느낌이 좀 덜 들던데요. 아, 그거는 통상 대통령이 시정연설 하러 오시면 늘 그렇게 동선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왔다가 한쪽으로 가지는 않고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그쪽으로도 가셨는데 이제는 문제는 그 사람들이 보인 태도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뭐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을 외면하거나 뭐 거기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는 걸로 볼 때 국민들의 시선을 되게 의식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박수는 안 치더라고요. 네. 조롱은 안 했지만 박수는 이제 치지 않더라. 그나마 최소한의 어떤 저항 아니었나 싶은데. 그러면 마음이 좀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의심하고 풀린다기보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 특별히 트집 잡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지금 버림받는 거를 최대한 좀 지연시켜 보자라는 생각 정도 아니었을까요? 확실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행보를 계산적으로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 말씀하셨듯이 야당에서 뭐 흠잡을 게 별로 없으니까 시비 걸고 싸워봐야 이익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잘하고 있다. 그러면 여야 합의로 이거 이번에 통과시킬 수 있겠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되겠죠 당연히. 아, 여야 합의로 추경은 통과시킵니까? 그럴 것 같아요. 국힘이 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본인들 입장에서 지금 아쉬운 예산들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가맹 예산이 통과됐잖아요. 저희가 어거지 쓰는 바람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역구에서 뭔가 생생내야 돼. 이거 하나 걸어야 되잖아요. 제가 뭐 따왔습니다 이거.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국힘도 협상을 하고 매달려야 될 거기 때문에 저는 합의 통과될 것 같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속도전을 펼치는데도 매우 핵심을 잘 짚고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는 것, 이것도 좀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요. 공직사회도 급속도로 지금 바뀐다는, 오늘 부처 한 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제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막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어제 이제 그 공항 이전 문제 때문에 왜 광주시장, 전남지사, 무안군수 이렇게 다 있는데 타운홀 미팅하는 모습도 과거에 전례가 없었던 모습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대변인이 그 사회를 보고 진행을 하는데 내가 하겠다라고 하고 이거 빨리빨리 정리해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쟁점을 탁탁탁 짚어가지고 본인이 지방정부를 운영했던 경험들을 그대로 녹여가면서 주민들이 이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면서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국정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그간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또 많이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공약으로 했던 거를 빨리빨리 실천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면 대통령이 거기에 현장에 가가지고 바로바로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장관이 혼자서 그냥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보고서 가져와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지자체장들은 자기 이제 신임을 묻는 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분들인들 방 안에 앉아 있을 수 있나요? 또 뭐 영남이나 강남의 지자체장이라고 해서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나자빠져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너무 대비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리더로서 보이는 모습이 공직사회에 그만큼 엄청난 파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승진해야 되고 인사를 잘 받아야 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뭐든지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챙겨서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자기한테 유리한 거지. 예전처럼 대충 미사여구를 통해 가지고 보고서 이쁘게 다듬어 가지고 그걸로 그냥 인정받는 이런 시대가 지났다라는 거는 절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광주가 난리 났다 이렇게 좀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자라고 했으니까 그 TF 팀을 강진영 광주시장이 내가 건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라고 하면서 이제 가기도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강기정 시장의 경쟁자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주장했는데 대통령 내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빨리 하는 거 아니냐라고. 알고 보면 대통령이 잘한 것인데 어쨌든 그 이제 공지사는 주위에서 경쟁적으로 하는 모습은 나쁘진 않더라. 그럼요. 그럼 이게 이제 묵은 문제로 무한공항 어떻게 할 거냐, 광주 시내공항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사실 지금 10년 넘게 싸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통령 한 사람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러 내려가서 단방에 서로 주고받을 거 뭔지 의논하시고 결론 냅시다. 라고 할 수 있느냐.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정말로 묵은 과제를 풀 수 있느냐라는 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해보신 경험이 이번 그 문제에서 특히 그 장기로 발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의 입장, 광역단체장의 입장, 그다음에 그분들이 가용하게 쓸 수 있는 재원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경험을 해보니까 중앙정부가 어느 부분에서 어느 만큼 들어가야지 이게 주민들도 안심하더라라는 거를 본인이 예를 들면 지방정부를 운영할 적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간절하게 원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가 그걸 해결하겠다, 풀어주겠다. 그거를 바로 SPC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광주에서 1조를 무안에다가 넣겠다고 하니까 그거 1조로 있냐 당신이 돈이 이렇게 바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이제 개발 이익을 가지고 뭐 측정을 해보면 뭐 8천억까지는 맥시멈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전남지사가 얘기를 하고 그 나머지는 뭘로 채울 거냐 이런 부분이 무안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방정부끼리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그거를 기대하고 이루어진다고 보려면은 불신을 할 수 있는 구석이 많죠. 무안은 일단 소수고 그 다음에 이 세력도 약하고 그 다음에 광주시장이 강기정 시장이 계속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광주가 약속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거에 뭐 1, 2년 사이에 그냥 결판이 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거기 개발도 해야 되고 이전하고 하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무안군민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때 가가지고 도지사 바뀌고 시장 바뀌면 또 딴소리 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